자,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그 최대치수 기본에서 이제 활용 문제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론적으로 그때 했던 게 그 증감표를 그려서 그 최대치수를 구할 때 결론은 증감표를 안 그리고도 양 끝에 것과 극대극소가 되는 x 값들을 넣어서 이제 최대치수를 구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활용 문제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식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한 문제 풀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보려고 자 198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서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상자를 만든대요. 그 상자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그 x의 값과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상자의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fx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의 최대니까 이 상자의 부피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 x가 변하게 되겠죠. 자, 그림상에서 이게 우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저 하얀 종이로 저 어두운 부분 잘라내고 하얀 종이로 상자를 만드는 건 지금 전개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상자를 접을 거래요. 어떤 느낌인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자, 여기서 색칠한 부분, 자, 이 연두색을 만약에 밑면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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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반대쪽은 이제 윗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상자를 접어 올리는 듯한 느낌 괜찮아요? 접어 올리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직육면체 모양이니까 그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죠. 만약에 뿔이었다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죠. 기둥도 아니고 뿔도 아닌 부피가 뭐가 있을까요? 네, 구의 부피가 있겠죠. 참고로. 그래서 구라는 녀석은 좀 특별한 녀석이니까 부피랑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도형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야죠. 자, 구의 건널비는 뭐였냐면은 4파이 r제곱. 네, 반지름이 r인 구의 건널비.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개 자꾸 까먹죠. 두 개 자꾸 까먹는데 자꾸 까먹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연관관계를 혹시나 주자면 이 부피를 먼저 외우세요. 부피를 외운 다음에 이 부피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옵니다. 느껴져요? 세제곱이 3이 앞으로 나오면서 3이 사라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면 건널비가 되죠. 그래서 부피를 먼저 외우시고 건널비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번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넓이를 구하려면 밑넓이가 직사각형이니까 자, 그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우선 요 길이 제가 표시한 데 보여요? 네. 여기 구하려면 12에서 x를 두 번 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2-2x가 되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네. 자,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여기 x죠. 여기 조그만데. 자, 요 옆에도 마주 보는데도 x죠. 그러면 전체 12에서 요 x를 두 번 뺀 거를 똑같이 이쪽과 이쪽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럼 12-2x를 12에서 x를 두 개 뺐으니까 12-2x를 둘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12-2x를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까요? 네, 6-x가 되겠죠. 자, 그럼 밑넓이는 뭐가 되죠? 밑넓이는 네, 가로 세로의 길이가 6-x와 12-2x가 이게 밑넓이가 되겠죠. 높이는 뭐가 되죠? 높이는 요거 세우는 거니까 요만큼 올라간 게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x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피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범위 찾는 연습부터 먼저 한번 할까요? 이 보통 활용 문제는 범위를 찾는 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길이는 양수이다. 모든 길이가 양수이다. 모든 길이가 양수라는 이 조건에서 그 미지수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운 게 이 높이라는 것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양수가 돼야 되잖아. 자,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범위가 이 문제에 제한된 범위예요. 따라서 x는 6보다는 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6-x가 양수여야 되니까 6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치? 12-2x가 0보다 크더라도 6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x는 어쨌든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죠. 요 범위 안에서 요 fx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먼저 전개를 먼저 할까요? 자, 요 앞에 있는 두 개 밑넓이를 먼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곱할게요. 그래서 먼저 곱하면, 자, 차수 높은 거부터, 자, 2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24x, 72, 거기다 x를 곱해야죠. 색이 잘 안 보이겠다.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72x가 이 부피에 대한 식이 나왔지. 범위는 0부터 6까지였고. 그럼 여기서 얘 최대 최소 구하려고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한 거야, 그지? 미분해 한 거야? 증가함수 알아보려고. 그래서 미분해 보면, 그리고 얘가 0 되는 걸 알아야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증감표를 그려봐야죠. 자, 증감표를 그리는 요령은 우리가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되니까 x, f'(x), fx가 있는데 범위가 뭐였죠? 0과 6 사이였죠. 0하고 6은 될 수 있다 없다? 0하고 6은 될 수가 없다. 등호가 안 들었으니까 여긴 채울 필요가 없어요. 네, 양끝은. 그러면 어쨌든 이 f'x가 0 되는 건 그럼 누구밖에 없어? 0과 6 사이에서는 2밖에 없지. 2밖에. 그럼 2일 땐 0이고, 그럼 2보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증감을 알아봐야 되잖아. 자,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되지? 부호가 앞에 것도 음수, 뒤에 것도 음수니까 곱해서 양수가 되고, 자, 2와 6 사이에 있는 숫자 넣으면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니까 음수가 되죠. 우리 앞에 지금 이거 넣는 거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개형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 감소를 하니까 언제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x가 2일 때가 극대이자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라고 하면 그 최대가 되는 x의 값은 얼마이고? 2고, 그때의 부피를 알려면 x에다 2를 넣어봐야지. 부피 어딘데? 부피 fx잖아. fx. 그러니까 fx 어디서? 자, 여기다가 fx에다 2를 넣어보면 되지. 맞아, 이게 부피자. 부피의 최대값 2 넣으면 16, 2 넣으면 96, 2 넣으면 144. 그래서 얼마 나왔지? 64라는 답을 얻을 수 있네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가 도형 쪽에서 나오거나 말로 된 문제가 나와요.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물론 이 최대 최소 정도가 되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미분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미분을 하는 이유는 증가감소를 알기 위해서. 그 증가감소를 알면 극대극소를 알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지금까지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공부하는 목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나중에 풀다 보면 잠깐 한마디만 덧붙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진동을 안 바꿔놨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풀 텐데, 이 활용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아까 0부터 6까지라는. 근데 이 범위를 구하다 보면 양쪽에 등호가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용 문제가 사실상 서술형만 아니면 이 범위를 특별히 선정하지 않아도 대충 미분한 게 0 되는 게 언제인지 알면 언제가 최대인지 느낌이 와요. 네. 보통 이 f'x가 0 되는 x값인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적정한 x값에서 최대치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범위 안 구했더라도 x에다 2를 넣어보고 6을 넣어보면 6을 넣어봤더라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밑에 것도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잘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문제들 제가 특별히 풀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꼭 잘 올려주세요. 여기 중요한 문제들 많거든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 우선 이론만 잠깐 좀 알고 지나갈게요. 공부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자 고1 때 이제 공부해야 됐던 개념들을 한번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배웠던 게 함수를 배울 때 자 이런 걸 배웠어요. 자 y는 fx가 이 함수에서 x 절편이라 함은 네. 또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우선 x 절편이라고 할까요?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y에다 0을 넣었을 때 요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괜찮아요? 함수에서 x절편은 y에다 0 넣었을 때 x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또 뭐 있었죠? 두 번째 자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함수의 자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했죠?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했냐면 둘 다 y니까 연립하면 되니까 두 y 값을 서로 갖다 놓고 풀었죠. 네. 그래서 좌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기 때문에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선 방정식만 먼저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0꼴로 돼 있다면 이거를 0을 y로 바꿔서 함수로 생각해서 그 함수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정식이 갖다 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각각의 함수로 생각해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이 내용도 괜찮아요. 우선 이 내용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이 괜찮다면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와보시면 밑줄이라도 한번 치고 지나갈까요? 네. 자, fx는 0의 실근이라는 거 박스로 한번 와보세요. 1번에 자, fx는 0의 실근이라는 것은 0을 y로 놔뒀을 때 함수의 x축과 교점의 x좌표 우린 줄여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줄여서 x절편이라고 했죠. 네.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복습 다시 할게요. 마찬가지로 두 방정식이 같다 이렇게 된 거의 실근은 뭐랑 똑같다고요? 이 함수와 두 함수의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자 이게 같다라는 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한쪽을 0을 놔두고 풀든가 아니면 적절히 두 개의 식으로 나눠놓고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밑에 와서 공식은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공식 없이 그냥 이 논리만 갖고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밑에 있는 공식은 잠시 패스할게요. 자 오늘 206번 문제 자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얘가 실근이 몇 개니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3차 방정식 풀 줄 알아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잖아요. 풀어도 되는데 그걸로 풀리는 문제를 여기다 냈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인수분해가 됐다면 풀 수 있는 거는 고1 때 나와야죠.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3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풀어볼 건데
그게 뭔지 그는 못 구하고요. 몇 개인지만 개수만 물어보는 문제는 그게 뭔지가 안 궁금하니까 이걸 함수로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 이 0을 y라고 했을 때 이걸 함수로 봤을 때 요 값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요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그 x 절편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지금 앞에까지 연습한 게 증감표를 그려서 극대극소를 찾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미분해 볼까요? 자, 3x제곱 빼기 6x가 될 거고요. 자, 공통인수를 묶어서 0 되는 것을 찾아봐야죠. 네, 그러면 자, x, f'(x), fx 이제 증감표를 지겹게 좀 그려봐야 되는데 아직 벌써 지겨면 안 돼요. 자, 0 되는 게 0 있고요. 0 되는 게 2가 있죠. 그래서 잘라놓고 자, 0일 때도 f'x가 0이고 2일 때도 0이고 자, 이제 부호 정하는 건 좀 괜찮아졌나요? 이제는 프라임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풀, 마, 풀 이렇게 해서 풀, 마, 풀 그래서 fx는 플러스일 때는 증가, 마이너스일 땐 감소, 플러스일 땐 증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0일 때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 x가 2일 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 자, 그 값이 얼마인지는 0하고 2를 fx에다 넣어봐야죠. 자, 그래서 이 fx에다가 0과 2를 넣어볼 거예요. 자, 0 넣어보면 0, 0, 3이고요. 자, 2 넣어보면 얼마죠? 2 넣어보면 8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3이라고 표를 채워주시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네. 자, 그래프 그려볼까요? X축, Y축. 그래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 정말 잘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X가 0일 때 극대값 3, 0,3 찍고요.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증가, 감소, 증가하게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증가, 감소, 증가. 우리 그래프 많이 그려봤어야 되죠. 그래서 그려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다? X절편이 뭔진 모르겠지만 3개가 있다. 그래서 그 3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습니다. 개념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세는데 그 0을 한쪽으로 0이 되어 있는 방정식이라면 0을 y로 바꿔서 fx 또는 y라고 바꿔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걸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래프는 안 그리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가 0일 때 3이었죠. 0일 때.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었죠. 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양수고 한 번은 음수인데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로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를 지난다는 것은 3번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지금 처음부터 막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나 앞에서부터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얘도 한번 그려봐야지. 그랬더니 진짜 x축하고 3번 만나네.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잘 연습해 보세요. 한쪽으로 0이 되어 있는 곳을 y라고 놓고 그걸 미분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봐서 x축과의 교점을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거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근을 어떻게 가지려면 조건에 따라서 그 문자를 하나 넣어놓고 그 값이 어떻게 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려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다시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요 함수의 x 절편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식을 적당히 한쪽이 0이 아니라 식을 적당히 두 개로 쪼갠 것을 이거를 각각의 함수로 생각해서 두 함수를 생각해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둘 다 상관없거든요. 원래는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쉬운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방정식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상황을 0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요 꽃을 앞에 거를 fx라고 놓고 이 그래프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 걸 정해주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x절편이 몇 개인지 세도 돼요. 근데 요 a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때요? a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그리기가 어렵죠. 물론 얘도 가능한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면 헷갈릴까봐 한 가지 방법으로 좀 통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해서 그리기에는 a 때문에 좀 불편하다. 자, 그래서 적절히 어떻게 할 거냐면 둘 다 한쪽을 0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a라는 녀석이 골칫덩어리잖아. 그래서 요 a만 넘겨보는 거야 한번. 그러면 a만 넘기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양쪽이 0이 아닌 식이니까 이거의 근이라는 것은 이거의 실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 돼요? 요 앞에 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뒤에 것도 하나의 함수로 봐서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y는 마이너스 a. 있으면 여기도 a가 있으니까 그리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근데 x가 없잖아.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잖아. a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a를 옮겨보는 거지. 왼쪽에 있는 함수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고정할 수가 있잖아. 얘를 고정해 놓고 이 상수함수를 움직여서 근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위에 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얘를 이대로 데리고 와서 우선 이 고정된 요 함수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요 함수를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를 자, 미분을 해보겠죠. 미분한 이유는 뭐예요? 증간표 그려서 우리 그래프 그리려고. 자,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걸 찾아야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증간표는 잘 그려야 돼요. 증간표 아직도 못 그리면 아직 진짜 연습 안 한 거예요. 자, y''이라고 할게요. f'이라고 안 했으니까. 자, x가 점점점 마이너스 3 점점점 1일 때가 0이죠. 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부호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맨날 똑같은데요. 이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돼 있고 마이너스 3에서 1에서 이렇게 풀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면 값을 넣어봐서 부호 정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넣어보고 그 사이에 있는 거 넣어보고 1보다 큰 거 넣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해서 우리 극대, 극소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다. 네. 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겠죠? y에다 넣으셔야 돼요. y''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요 함수에다 넣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그래서 27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1 넣어보면 자, 1 넣은 건 암산할까요? 자, 흔적을 못 찾을까 봐 한번 1 넣은 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 증간표를 보고 그래프가 완성이 되나요? 자, 마이너스 3,27 그럼 1, 마이너스 5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 감소, 증가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제 누구를 옮겨봐야 되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는 거잖아. 근데 1번은 뭐하래? 1번 문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싶다며. 그러면 우리 요 y는 마이너스 a라는 요 상수함수가 요 상수함수를 여기다 그렸을 때 그 상수함수가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만나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교점이 3개가 되죠.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요 극대값과 극소값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마이너스 5와 27 사이에 있어야지. 괜찮아? 그래야 교점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7과 5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게 1번 답이지. 어렵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뜻만 잘 따르면 돼요. 두 번째, 중근과 한실근? 이건 뭔 소리야? 근이 결국은 중복되는 근과 하나의 근이 있다. 중복되는 근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접하는 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면 중근이 되죠? 어떻게 지나가면? 자, 절묘하게 그려볼까요? y 상수함수 평평하게 그래서 교점 2개 만나게 요때 또는 요때 그럼 교점 2개 생기잖아. 이게 접하는 근이 여기가 중근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한실근이고, 접하는 근이 중근이고 나머지가 한실근이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a라는 값이 그 상수함수가 27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7 또는 5라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떤 거예요? 한실근과 두 허근. 허근이라는 건 좌표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근은 무시하시고 그냥 교점이 한 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허근은 우리가 좌표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한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극대극소 사이에 있으면 돼안돼? 요 극대극소 사이에 있으면 교점 3개고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잖아. 그럼 한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 극대값보다 더 위에를 지나가거나 그치? 극소값보다 더 아래를 지나가야지. 그래야 교점이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이번에는 어때야 돼? 오히려 극대값 27보다 위에 포지션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극소값 마이너스 5보다 어떻게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또는 a는 5보다 크다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어떤 공식을 안 썼어요. 일부러 공식을 안 쓰고 진짜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근을 몇 개를 가질 조건을 거라고 나오면 그 한쪽을 0을 만들고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a라는 녀석이 보통 미지수가 하나 섞여 있거든. 걔를 그리기가 까다로우니까 걔를 상수함수처럼 한쪽에 고정해 놓고 나머지 이제 미지수가 없는 함수를 그래프로 고정시켜 놔요. 그리고 그 상수함수, 그 미지수가 포함된 상수함수를 움직여 보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론에 입각해 주셔서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일부러 영상을 한번 끊을게요. 안 그러면 계속 듣기만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활용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